네, 안녕하십니까. 송달송 부동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업체 주식회사 남재 C&D 이사대표 이기섭 행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로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일 잘하시죠? 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같이 만들고 개정 작업도 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문가라는 분이 잘 안 계시거든요. 진짜 자신감 가지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을 때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25개, 6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지가 3년 정도 남짓 됐는데요. 그동안에 하신 것만 4개? 5개 정도. 그러면 거의 매달 수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여기다가 LH 쪽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LH가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좀 특징이 또 남다르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뢰를 갖고 있는 공기업이 LH 참여형. 원래 태동 자체는 LH가 약정서 만들 때도 신탁의 약정을 가지고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신뢰도를 가지고 이게 원래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지분을 나누고 민간 같은 경우는 근데 공공은 내부의 사정이든 공공 참여형으로서 허구의 자금을 초기 사업비로 만들어내고 본사업비, 이주비 이런 금융 지원 더해서 법적인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서 그들도 이제 임대를 반영을 하고 그게 꼭 LH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공 임대 그리고 공공 민간 지원 임대 원래 법 처음 만들 때는 중공공 임대 이렇게 명칭을 조정해서 LH가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전에는 시작일 때는 공공이 주도한다. 지금은 공공이 지원, 민간이 앞에서 이제 주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금융지원으로부터 해서 사업 지원, 착공, 준공까지, 입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이제 민간하고 좀 차별화돼서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네. 사실 현장에 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LH와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보이던데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임대에 대한 인식 네. 자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임대가 들어오면은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흔히 표현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처음에 반대를 하시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단점은 이제 사업 지원에 있어서 약간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수수료가 들어가고 LH에서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SH공사도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얼마 정도? 2%죠. 이제 공사비의 2%,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래서 일부는 최근에 약정서가 조금 바뀌어서 원래 그 전에는 3자 계약 조합과 LH와 업체가 3자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자 계약으로 조합으로 하고 그냥 사업 지원만. 그래서 조금 2%를 1%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다 보면 수수료를 납부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LH로 가면서에도 유리한 점을 더 부각시키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있겠죠. 네, 행정사 옆에 이제 이사, 임원이면서 교수라는 그 칭호를 쓰긴 하는데 도시정비 부분에 행정사가 기술 인력이 들어갈 수 있게 도정법에 반영도 됐었고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국 지자체 강의를 합니다. 국장급, 과장급 이상 그러면서 이제 LH 홍보를 많이 했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도 대안 사업으로 전에는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 사업으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공기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제가 꼭 한번 뵈면 여쭙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PM 업체라고 나오시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PM 업체 수수료가 3%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법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했던 그 취지 자체도 그런 PM
업체가 이제 정당한 이 인력과 돈 이런 시간을 투여해서 받는 게 정당하다고 하면 PM이든 CM이든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투입 대비 산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국토부나 이런 중앙부처에도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가격이 이제 불분명한 네. 조합 설립을 동의서 친구만 좀 도와주고 뭐 3억을 받는다, 5억을 받는다. 1년 전에도 지방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조합 설립하는데 7억을 받았어요. 그거를 총에서도 의결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혹시 제가 아는 조합하고 같은 데 아닌가 싶은데 금액도 똑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뭐 현실적으로 창립 총회를 배치하는 대표자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명문화 좀 시켜서 해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대표자와 정식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법을 개정했던 거예요. 근데 20억 받은 곳도 있습니다. 어떤 문의가 또 들어오시냐면 예. 어떻게든 조합원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총회를 통해 하지만 그렇죠. 당연한데 이미 총회 전에 PM 계약을 하다 보니 그렇죠. 이전에 계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뭐 책임을 다 지고 몇 퍼센트의 이율로 돈을 갚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꽤 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했던 방법이나 뭐 하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 대표자가 무조건 조합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죠. 계약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구청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 업체에 대한 면허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PM 업체에 대한 부분은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알려드리고 네. 이런 절차대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20억이라는 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총회 조합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우리가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추진이라는 법적인 그렇죠.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 만든 이 취지 자체가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법적인 다툼이 이루어지니까 그쵸. 조합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과도한 금액 때문에 이제 조합장님이 교체되면서 아주 네. 대처를 잘했던 예도 있는데 다시 총회를 연 거죠. 소송대로 대비를 하고 네, 예. 새로운 업체를 다시 뽑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결국 그쪽에서도 좀 낮춰가지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잘 해결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알려지지 않는 되게 큰 부담을 가지는 용역 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돼야지 불신의 벽이 없어져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주택 네. 사업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잘 알고 대응을 잘 해주셨는데요. 가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지는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 다툼이 생기셨을 때 또 해결하셨던 뭐 어떤 그런 일화나 그 부분은 보통 다른 업체들처럼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고자 중앙부처에 그리고 담당 인허가청에 노력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내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원님들 보시면 동의서를 또 적극적으로 또 내주시고 이거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동의서 진구라는 대규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보요원 분들이 활동을 해서 동의서를 진구를 하는데 소규모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토지등 소유자 수가 작기 때문에 한 분이 반대하시는 퍼센티지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연락 안 되시는 분 빼면 거의 100% 동의가 나와야지만 가능하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동감하는 부분도 크십니다. 사실 사전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직접 앞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답변 주시기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답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분명히 나오셔가지고 질문 답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LH 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 LH가 붙나요? 아닙니다. 그 시공사의 브랜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LH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된 아파트 이게 벽에 붙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공사와 계약한 그 네네, 브랜드를 네, 뭐 1군 지금 뭐 1위 했던 L사 네, 뭐 이렇게 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저희 현장에도 그렇죠. 이런 알만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잡힌 네. 그 시간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지사장님 만나 뵙고 궁금증도 풀어받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시간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네요.